저는 상당히 우려하지는 않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중문화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그 예컨대 미국 영화, 일본 만화 등의 기세에 눌려서 그동안 숨을 죽이다시피 했는데 근래 뭐 반갑다만 반가운 소식인데 한류 열풍이라 해서 우리나라도 대중문화 상품의 수출국이라는 인상을 줬는데요. 뭐 반가운 얘기겠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 쪽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부 측에서도 좀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일반 국민들도 또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좀 종합적인 견해를 좀. 이 소위 우리 한류 열풍이 이제 많이 불고, 요즘엔 좀 그 매스컴에서는 별로 뜸합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식지 않고 꾸준히 이제 이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로 이제 한류 열풍이라는 게 이제 대중음악,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영화, 되게 이제 그다음에 패션 이런 쪽에서 많이 그 동남아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제 육성해야 되느냐. 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령 우리가 이제 외국과의 교역 관계도 보면은 가령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경제 잘 모릅니다만은 정부에서 무슨 돈을 대주면은 이제 규제 대상이 되더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말이죠. 그것이 뭐야. 이것처럼 저는 대중음악을 뭐 육성하고 진흥한다기보다는 그냥 억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잠깐 견제하고 억제하고 하려면 무슨 뭐 주제 간섭을 하고 뭐 자꾸만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대중예술이라는 건 자생 능력이 있다. 그 가령 이제 그걸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가령 뭐 작곡가, 영화 감독, 뭐 만화가, 애니메이션 제작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잠깐 해서 견제하지 말고 자꾸만 이게 터주고 권장해주고. 엔카레지, 용기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저는 이제 대중문화를 육성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류용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북경대학 교수가 쓴 걸 봤어요, 보니까. 중국 교수가 쓴 걸 보니까, 어떻게 한류 열풍이 이게 어떻게 부느냐. 근데 그 사람, 이제 분석을 보니까, 이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게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것도 한국적인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한 거다 이게. 근데 이건 일본도 잘 못하고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잘 못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런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한다 이거야. 그래서 상당히 한류라는 게 상당히 생명력이 있는 거다.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진단한 걸 봤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만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중문화 상당한 더 뻗어나갈 게 아닌가 한국 문화로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상당히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낙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위 말하면 요즘 그 대중문화의 그 가장 중심 매체가 이제 텔레비를 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뭐 심지어 바보 상자라고 비난하는 뭐 사회학자들도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중문화가 가지는 그 상업 광고 등에 의한 구매 충동, 뭐 끊임없는 구매 충동이라든가 또 뭐 대중을 우민화시킨다든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대중문화 역기능, 그 역기능이 많은데 이 역기능에 대한 생각, 선생님의 그 역기능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 복에 달린 겁니다. 저는 뭐 텔레비가 무슨 바보 상자다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 가령 그 뉴욕타임즈 유명한 그 언론인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임스 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이제 작고했지만은 그 양반이 이제 그 해고록 비슷하게 마감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텔레비가 나와서 사람들이 천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텔레비 프로 자체가 경박하고 이제 오락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케이블 TV라든가 특히 케이블 TV의 종교 방송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화를 전문하는 채널 이런 거 보면 또 상당히 좋은 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텔레비가 역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많이 하고 예. 또 프로그램 그럼 이제 프로를 짜는 거에 따라서 예. 교양 위주로 많이 간다든가 예. 또 교양 쪽에 많이 프로를 배치하고 한다면은 텔레비전은 상당히 순기능, 좋은 기능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전 텔레비 바보 상자는 보지 않고 전 텔레비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안 보면 되니까 좋은 프로만 골라보면 되니까 그건 뭐 자유니까 상당히 전 좋은 경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직접 방송하고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선생님이 10여 년 전에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으로 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작업의 심사위원장을 아마 역임하셨을 거예요. 네, 4년 동안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좋은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이 대략 어떠했는지 지금 뭐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실 수가 제가 있습니까? 기억하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이제 훈장적인 예. 약간 좀 도덕적인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양 프로 위주로 갔고 물론 오락 프로도 좋은 건 했습니다. 그 주로 제가 많이 좋은 프로는 주로 다큐멘터리 쪽이 많이 선정이 돼서 제가 하는 동안에 보니까 가령 뭐 KBS의 일요 스페셜 같은 거 보면 뭐 거기 우리 뭐야 입양아 왜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뭐 하는 그 입양아 뭐 그런 얘기 또는 이제 유럽에 또 뭐 입양한 부모 찾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라든가 또는 이제 뭐 가령 열린 음악회 같은 것도 이제 이달에 프로 선정됐는데 그렇게 이제 오락도 상당히 건전하고 국민 정서를 갖다가 함양하고 국민 정신문화를 좀 보양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주로 기준을 두고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방송 현재 특히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청률이 이제 가장 다루기가 힘든 문제인데요. 네. 시청률에 따라서 뭐 작품이 질도 좌우되고 또 그리고 시청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닌 작품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시청률이라는 게 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뭘 제대로 보여줘야 시청률이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보여주는 일도 없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독단적으로 혹은 속단을 해서 시청률이라고 팔아서 어떤 좀 불량스러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지도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방송 쪽에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시청률이라는 건 만드는 담당자들의 어떤 능력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광고라는 건 바로 그 방송의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프로만 내보내고 건전한 프로만 내보내라고 권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령 이제 제가 그전에 전 뭘 많이 넣으라고 그러면 이제 국악 프로를 많이 넣으라고 했어, 그전에. 국악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국악 프로를 잘 안 넣냐, 인색하냐 했더니 국악 프로 내봐야 뭐 시청률이 6% 하여튼 뭐 상당히 프로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고급 문화가 산책 같은 거 그런 것 좀 편성을 해도 많이 싸웠어요. 그 사장 같은 보고 왔을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시청률이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뭐 그것도 12시에 놓고 말이죠. 하다가 12시에 누가 잠 안 자고 그겁니까?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또 뭐 일요일 날 또 무슨 오전에 넣기도 하고 자꾸 옮겨 다니더라고요. 국악 프로 같은 이런 것이. 그래서 근데 뭐 방송국 제작하는 측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 수익과 관련이 있고 뭐 또 제작 PD라든가 그 사람들의 능력 측정에 시청률이 아마 첨가 안 되겠습니까? 당신 만든 프로라는 게 이렇게 시청률이 없냐 이게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공익성이 있는 공익성도 좀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이 수익성을 너무 보면 어떻겠냐.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건 우리 이제 시청료 내고 그러는데 근데 좀 더 건전하고 오락보다는 교양 좀 이런 분업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에게 그 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면 직접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 저는 뭐 시청자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방송 측에 오히려 말이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진짜 좋은 프로, 진짜 좋은 프로는 본다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딱딱하고 좀 무거운 얘기라도 진짜 그걸 잘 만들면은 결국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하고 싶고, 좀 가능하면 좀 말이지, 오락, 뭐 즐기는 쪽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하는 프로를 좀 봤으면 하는 시청자들도 말이죠. 좀 인생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좀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사회가 말이죠. 이 혼란스러운 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네. 그 어쩌다 보니 선생님한테는 대답하기 무척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끝까지 자세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어느 개인이 원시 농경 문화로부터 최첨단 정보통신 문화까지 두루 경험한 예는 우리 한국인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우리 문화의 병리 현상도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올바른 문화의식을 가질 때 가치 있는 문화도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인 시간을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